자,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주제 안방TV 목포 손혜원 타운을 가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토요일 오후에 가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장도 가보고요. 아침 일찍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네. 그 맛있는 이 휴게소 라면을 먹어가면서 네, 그래서 전 우동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촬영해 왔는데 혹시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 이제 방송을 웹에서 촬영해 온 것을 방송에 트는 것을 지금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방송상에 약간의 뭐 실수가 나오더라도 양해를 네. 부탁드립니다. 또 그것도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방송 사고도요 좀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 방송 사고 우려가 되는데 그 애교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영상 틀 수 있나요? 네?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자, 틀어주세요. 네, 한번 틀어주시죠. 네.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혹은 안에 오디오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네. 누구야? 전남일 보고 이게 이제 그죠? 저희가 네, 가서 네, 본 알죠. 거죠. 네, 어떠시네요? 유달산에서 내려다 본 일마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그 네, 지역을 많이 저희들이 떴는데.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전 작가님께서 직접 촬영한 매와 카메라 기자 전효 기자님의 작품입니다. 네. 저기 그러니까 제가 안영한 그 원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기 큰 집이 이훈동 씨라고요. 예. 조선내와 목포에서 제일 갑부 집인데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까만 지붕인 게 다 이제 적산가옥. 대개는 이제 까만 지붕 또는 아주 조그만데 2층으로 된 집 하면은 이제 일제시대 때 지었던 네.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입니다. 뭐 자세히 건물들이 작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오른쪽 끝에 석조 아파트 뒤에 석조로 된 건물이 그 건물이 네. 지금 방금 오른쪽 나온 네. 저 건물이 지금 일본 동양척식회사 목포 네, 지점 지나갔네요. 지점 네. 건물이고요. 지금 이미 네, 그 네, 빨간색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전형적인 적상 네. 건물입니다. 누군가 구입을 했는지 굉장히 수리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보면, 코너에 있는 네. 이 건물도 지금 차가 지나간 코너에 있는 건물도 적상가옥인데 지금 그렇죠. 수리가 된 건물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길거리가 적상가옥이랑 쭉 이 길거리가 이제 이분이 아마 다 그리셨네요. 구 도심치고는 이렇게. 길거리가 반듯반듯해요. 그건 이제 일제시대 때 계획 도시로 만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지붕은 다 적산가옥이라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네, 네. 일단은 그렇게 저렇게 보면, 까만 지붕 그건 같은 그렇게. 경우요? 뭐 일본식 집이 까맣잖아요. 집이 그렇죠. 까맣잖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2층 그냥 슬라브 2층 집은 이제 되게 1950년대 60년대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적상 가옥이 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그러면 전 지역 전체가 적상 가옥이 그건 아니고요.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네. 사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했다면은 이걸 한꺼번에 이제 부지를 해야 되는데 이 군데군데 해갖고 저렇게 적산가옥만 핀으로 꼽듯이 이제 사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샀어요? 적상가옥이라는 어디요? 그게 이제 박물관 상백평을 저기 그 쓰려고 옆에 땅이 했다는데 있고 300평을 네. 몰 수가 여기 없어요. 뭐 그래서 네. 대군에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뭐 칠기 낮은 칠기를 그냥 방 하나에다 하나씩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네.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또 다른 예언했잖아요. 그림 없나요? 예, 네. 월요일이면은 아마도 그 손혜원 의원이 사는 집이 늘어 있을 거다 했는데 네. 지금 현재 29채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화면이 이게 지금 나왔습니까? 네. 네, 네. 저쪽에 화면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로 이렇게 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예 다른 화면도 틀어주셔도 되고 저희를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녔던 이 여기가 거리 바로 이름이죠. 그 네, 이게 예, 거리죠. 예. 이게 이제 조카가 하는 이른바 커피숍이네요. 문화재로 지정된 거리고요. 지금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카페가 문제의 그렇죠. 문제의 손소영 갤러리 겸 손소영 카페예요. 카페입니다. 저기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 그 종이가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그 3M 스티커가요. 갤러리네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 그걸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손희연님 꼭 싸워 이기세요. 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됩니다. 광주 사태는 반복되고 노무현 노회차는 다시 나옵니다.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또 손혜원 아줌마 힘내세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고 있어요. 뭐 나경원 무리들아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제가 볼 때는 자 까놓고 투기라고 치자 니네들은 투기라도 해봤냐.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자 서럽네요. 민주당 김대중 고향이라고 그렇게나 오랫동안 철저히 버려놓다니 뭐 너희가 아무리 투기라고 해도 우리에겐 은인이다. 뭐 네.
자, 무능한 지자체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손 내고 있는 동안 많은 귀한 건물이 훼손되어 있다. 아까 안재영님 말씀대로 사실 그게 뭐 그렇게 귀한 건물인지 손 의원은 쉰들러다. 네? 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것은 이제 목포 시민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네. 이제 외부에서 방문한 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손혜원 씨 지지자들입니다. 사실 네. 손혜원 씨 열성 지지할 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는 네. 저희 이게 가보니까는 이제 이쪽은 우리가 이제 네, 이제 의회에서 한 저희도 거죠. 유달산에서 목포 네. 지역을 내려다본 화면입니다. 한번 네. 아마 이건 오디오가 있을 거예요. 네, 오디오가 현장에서 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달산입니다. 나오나요? 여기서 내려다 보면 목포 항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오디오 나옵니까? 선 의원이 통으로 했다는 그 지역, 이른바 문화재 등록 지역이 되겠지요. 지금 보면 이제 군데군데 지금 공사 중인 건물들이 지금 오디오가 있네요. 나가고 있나요? 네. 역시 옛 항구의 거리, 여기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지금 여러분들 오디오가 들리세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 들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 오디오가 잘리고, 네. 네네.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저도 지금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서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지금. 그저 하얀 자동차 서 있는 네, 저기 네. 저런 집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완벽한 수리된 거 수리를 아니에요? 했네요. 지금도 그다음에 그 뒤에 집도 저 그러니까요. 전형제 일본식 집인데 수리를 그러니까요. 했고요. 그 뒷집도 그렇고요. 네, 수리를 했고요. 아하. 지금 저기도 보니까 이미 수리가 되고 있고 네. 아마 이게 뭐 동양척식회사 뭐 목포 뭐 지분가 뭐 그런 건물일 네. 겁니다. 저 건물이. 네. 그러면 이 동네가 이제 말하자면 통으로 된 문화재 거리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네. 제주는 자기가 부렸는데 이제 그 거리네요. 네, 그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목포 구시가지고 일단 여기는 이제 개발이 안 되고 목포는 하당 지역이란 새로운 이제 개발 지역이 이제 신도시죠. 그쪽으로 많이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정체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손 의원님께서 이 가치를 알아차리시고 번뜩 먹이를 낚아채듯이 낚아챘습니다. 저도 우리 손 의원님이 그거 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쪽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네. 근데 가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네. 아마 우리 안영환 원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문화재 거리로 뭐 정할 정도 뭐 이런 거에 그럼요. 대해서도 심사숙고했을 거고 제가 아니, 보기에는. 사실 저 때요. 네, 제가 네. 국회에 있을 때 네. 목포 시민들 또 이제 시민 대표분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아, 찾아와가지고 이 지역을 지정을 하겠다 도와달라. 네.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아. 그 당시 이제 여건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추진했던 거고 네. 아마 손 의원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몰랐다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대출을 그렇게까지 땡겨요? 아니 대출은 사실은 그렇게 땡길 수가 없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대출을 그런 식으로 땡겨가지고 집을 그렇지요. 사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아무튼 안목이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음. 만약에 이게 관심 저는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존 운동을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시민들 그렇죠. 기금으로 뭐 네, 네, 보존을 네. 지역에 네, 건물을 네. 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사고를 했다. 그렇죠. 야 남다릅니다. 그것도 뭐 네. 25채에다가 네. 정말 그 이 탁월한 그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네. 이 커다란 이제 우리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아 목포시가 이렇게 발전을 더 해야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께서는 이제 네, 그것을 이제 어디를 살 것인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렇죠. 네. 은행에서는 어떻게 대출을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이것을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사회화. 네, 저희들이 네. 이제 저게 이제 목포 유달산에서 내려다 보면 그 그렇죠. 지역이 잘 보입니다. 저희들이 내려다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화면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네. 목포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하고 나서 네, 얘기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목포 시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뒤로 이제 갈라져 있더라고요. 네. 손혜원한테 뭐 고맙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으로서는 결국 이게 그냥 손혜원 배불리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왜 목포를 이렇게 투기 지역으로 만드느냐. 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본 느낌, 우리가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본 느낌. 아까 온유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런 게 문화재라면은 정말 서울 시내에도 저런 데가 여기저기 투성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용산 같은 데도 적산가옥 많고요. 또 안재명 씨는 적산가옥이 문화재적 가치, 보존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의문을 삼아야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여기는 이제 목포 전문가니까 여기서 더 하실 말씀이 많고, 제가 외지인으로서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돌아다닌 아주 솔직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화재 보존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결국은 손혜원 씨 그 조카가 하고 있는 카페부터 시작해갖고 군데군데 사서 그 창성장이라도 저희가 나중에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만 그 내부까지 저희가 다 봤는데 결국은 손혜원 씨가 까사라고 해가지고 뭐 게스트하우스 이건 후지니까 까사로 이름을 지어라 이러면서 까사 1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에 까사 1, 까사 2, 까사 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호텔, 부티크 호텔을 계속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것도 장사하려고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카페를 계속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동아약국이라는 데다가 국수집 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좋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업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리단길이니 황리단길이니 뭐 샤로스 길 같은 것처럼 결국은 음식점, 커피숍, 와인바, 그 다음에 부티크 호텔, 그 다음에 까사,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걸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땅값이 아마 확 뛸 거예요. 상업지구를 만들려고 한 거지 문화재 보존 지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목포 주민들의 생각 아까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집값 오르니까 좋으시겠지요. 네. 좋으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그걸 새로 산 외부에서 부동산 업자든 또 목포 현재 있던 뭐 A 모 씨란 뭐 지금 손 의원이 이야기했던 네. 뭐 그런 분들은 또 자기들 사가지고 네. 샀으니까 뭐 한 10개씩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0배 양보해서, 네. 100배 양보, 1000배 양보해서 손혜원 씨는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손혜원 씨 따라서 집 산 사람들은요, 문화재까지 생각했겠어요? 손혜원 그렇죠. 씨는 우리는 위대한 분이시라서, 힘센 분. 목포 문화를 위해서 했다고 또 100배, 1000배 양보합시다. 따라서 한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투기죠, 그건. 네. 보니까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또 자꾸 사라고 투기로 권유한 거죠. 그래서 10채씩 산 건 100배 또 1000배 양보해서 한 채는 샀다 칩시다. 그 투자를 합시다. 10개 사면요. 그건 투기예요. 이제 29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00배 양보해서 본인 그렇게 타더라도 그렇죠. 좀 투기판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손혜원 씨가 알려가지고, 손혜원 씨가 주위 사람들한테, 야, 사라, 여기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면서 돼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자, 기존 집 있는 사람들이 오르니까 좋겠죠? 이제 문제는 거기에 가게 한 사람들은 되게 전세 산 사람들입니다. 전세 산 사람들이 이제 다 쫓겨나요. 지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 쫓겨납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세탁소를 하신 60대 장애인 어떤 여성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집이 팔렸어요. 이른바 투기꾼한테 팔렸겠죠? 뭐 투자한지 모르겠지만 어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60 넘게 장애인이에요. 여성분이 혼자 세탁소를 하면서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은 이제 외부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뭐 한다, 카페 한다 하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임대료 싸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쫓겨납니다. 자, 이게 정입니까? 이게 정입니까? 그래서 네. 사실 엇갈려요, 목포 분들. 그래서 이제 목포 분들은 아까 그렇게 붙여주신 분들은 뭐 목포 분들도 계실 거고 외부에서 온 뭐 손혜원 씨 열렬 지지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목포 그래도 뭐 못 살고 뭐 발전이 안 되는 데인데 손혜원이가 키워놨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네. 야 이거 투기 아니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한 사람이 30채 사놓고 투자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야 이거 목포가 이러다가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목포 네. 사람들 이게 굉장히 혼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비난의 목소리가 훨씬 높지요. 높은데 이제 그 목포 지역에서는 그게 혼재되는 저기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규 씨님이 그날 우리를 본 분이네요. 아, 너무너무 우연이네요. 그날, 박명주 씨께서 창성장에서 우리 문 열어준 분 네, 아닌가. 그래서, 네. 근데 이 박명주 씨가 지금 올라오는 분도 그때 저희가 만난 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창성장을 이제 한번 그것도 준비됐습니까, 찍어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피디님 창성장 준비됐어요? 네, 잠시만요.
네,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네네. 그냥 그 빨간 우산 든 분 해갖고 보니까 저희가 참 놀랬던 게 보니까 목포가 얼마나 이제 조용한 곳이었냐면 그 근처에 부동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손혜원 씨는 그때 시민단체 분과 통장,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해갖고 앞세워가지고 휘젓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소문이 쫙 났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가보니까 살려고 사람들이 그냥 오글오글하게 그냥 고급차들이 그냥 쫙 목포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무슨 떴다방 같은 거 보는 기분이라고 할까? 네. 그리고 이제 강남 개발할 때 막 난리 난 거. 그래서 야, 참 손혜원이 난 여자는 난 여자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목포 갔다 오면서 계속.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지역구는 내팽개치고, 아니 마포가 지역구면 마포에서 주말을 우리가 훑고 그럼요. 다니는데 네. 자기 지역구는 팽개치고 목포에 내려와서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이거는 보면은 정말 전형적인 투기꾼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씨는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심한 말이고, 투자냐 투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자신이 증명하면 모를까. 근데 이거는 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 네. 있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자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본질 중에 하나의 문제는 그 사람이 공직자라는 거예요. 네. 가장 큰 건 공직자가 거기가 뭐 좋은 지역일 수 있어요. 땅값 올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지인들한테 너 땅 사라. 돈까지 보내주면 땅 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이건 투자야. 목포를 살리기 위한 투자야. 목포를 살리기 위한 왜 자기는 본인이 떳떳하게 말을 하지. 주사람 돈 주면서 야 가서 사라. 이게 투기죠. 한 사람이 10채씩 샀다? 물론 이제 혹자들은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 해봤자 몇 천만 원까지 안 된 거. 다 합쳐봤자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게 그게 아니지요. 그 지역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강남 기준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 지역의 집을 10채, 20채, 30채 사들이고 그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건 투자에 아니죠. 있어서 네. 뭐가 있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될 것도 같지 않은데 거기를 아주 싸게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사들였대잖아요. 네. 가격도 뭐 흥정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국가 사업이라든가 문화재 보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해서 가사도 지원을 해주고 뭐 카페를 해도 지원을 해주고 대출도 11억씩 막 땡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부동산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강남 투자보다도 더 어마무시하게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문제, 수익률이 높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수익률이 엄청 네. 나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게 그렇게 뭐 돈도 안 되는데 샀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진짜 좋은 투자는. 말씀이죠. 권호구님이 네. 전홍님이 25채 샀다면 손혜원이 뭘 하겠어요? 그게 답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만약에 여당, 지금은 야당의 어느 의원이 네, 목포에서 그렇게 막 문화유층한테 목포 개발해야 된다, 돈 네. 투자해야 된다, 뭐 지원해줘야 된다 해놓고 예. 모르게 네. 모르게 사서 주위 사람 사라고 했다. 그렇죠. 본인 이름 빠지고 했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준비됐습니까? 지금 네네. 그러면은 창성장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만들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거를 이 미술 디자인한 사람이라 그런지 뭐 여기저기 있고, 저렇게 대나무도 대나무 이렇게 심어- 싹 네. 심어놓고요. 이제 적산가옥을 네. 사가지고 네. 지금 뜰, 그다음에 이쪽을 이제 개조를 한 거지요 지금. 네. 네. 근데 우리 모습 보니까 딱 봐도 돈 없는 사람 같이 보이네요. 장성장 묶을 수 없는. 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집도 사들인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연결돼 네. 있어요 지금. 네. 그다음 수리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창성장을 보니까 까사 1이라고 했고 네. 원대한 계획 아래 까사 1, 2, 3 막 이렇게 목포를 네. 그냥 다 그냥 휩쓸을 게 분명하더라고요. 네. 좀 인테리어가 좀 잘 됐어요. 네. 손혜원 안에 의원이 가죽 아마 소파도. 네, 손혜원 네. 의원이 깊이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저 집이 네.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잘 지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 네, 잘 네,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이 수리도 깜찍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센스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여기도 지금 사들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네. 그래, 아니 한 집이에요. 제가 한 볼 때. 집이요. 그 네, 왜냐하면 더 공사하려고 이제 뭐 시멘트 네. 포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었고, 네. 저 위에는 뭐 바베큐도 할 수 있게 네. 그 바베큐 그릴 같은 게 다 놓여져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무슨 저기 문화재에서 바베큐 그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렇네요. 이거 입이 딱 벌어집니다. 봄날 님 말씀처럼요. 그래서 저걸 볼 때는 저런 이제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쭉 할 것 같아요. 네. 손혜원 씨가. 네. 그래서 원대한 목표 아래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저희들 하면 단독 보도입니다.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왔는데 아마 다른 언론사는 내부 촬영을 저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언론인들이 갔다가 되게 이제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겠죠. 네. 저희들도 뭐 운수 좋게 저희들이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네. 분의 협조로 저희들이 들어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노영균님 정모에 오셨는데 두 분은 의원하실 때 헛사셨습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알아도 저렇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목포를 키우고 싶으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현역 의원이랑 목포를 키우기 위해서 주장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포에 부동산 붙여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팔죠. 그럼요. 어떻게 그런데 보면. 뒷 사람들한테 야, 이 동네 괜찮으니까 사들이라 말이 됩니까? 네. 하여튼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것이 저희가 이제 또 가서 놀랐던 게 이 건물이 뭐 문화재라고 하지만 다 카페짜리, 커피숍짜리, 그리고 또 아까 이 노란 딱지 붙어 있었던 손서영 갤러리 옆에 또 숲이라고 이것도 조카가 하는 무슨 미술관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나서 가지고 이 창성장을 비롯해 갖고 완스탑 상업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패밀리의 완스탑 상업지구. 어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저기서 노른자의 지역이 네.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외곽 지역이 아니라 지정된 지역에서 노른자의 지역에서는 30%를 네. 30%를 이제 저기 손 씨와- 바베큐 그릴 하는데 네, 보시죠. 네, 손 씨와 아니 그 이런 데서 지인들이- 하면 안 되죠. 네. 지인들이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타운이 맞습니다. 손해원 랜드가 맞고요. 네. 그리고 저 위에는 펜트하우스도 꾸몄고 굉장히 서구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식 적상 가오 이거는 뭐 무늬만 그렇고 싹 뜯어 고친 거예요, 사실은.